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니 신도시급으로 인기를 모았던 장이 뉴타운 15개 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장이 뉴타운 재개발 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이 뉴타운은 서울 성북구 장이동 일대 186만 7천 제곱미터 약 56만 4,765평의 땅을 15개 구역으로 나눠 아파트 2만 3,846가구를 짓는 계획으로 출발했습니다. 2005년 뉴타운으로 지정될 당시 서울시 35개 뉴타운 중 최대 규모로 미니 신도시급으로 기대가 높았습니다. 장이 뉴타운은 서울 최대 규모 뉴타운이지만 대부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동쪽과 구역 해저로 개발이 멈춰선 탓에 좁은 골목길과 낡은 주택이 빼곡한 서쪽이 명확히 대비됩니다. 하지만 최근 서쪽 지역도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된 현수막이 곳곳에 걸리는 등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개발 방향을 두고 갈등을 빚는 곳이 있어 투자할 때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2008년 말 금융위기가 닥치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뉴타운을 계속 추진하자는 주민과 사업상이 없다며 그만두자는 주민 사이에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2014년 장이 12구역을 시작으로 13구역, 8, 9, 11구역, 15구역까지 6곳이 뉴타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장이 뉴타운 규모는 절반인 91만 8,901제곱미터 약 27만 7,966평으로 쪼그라들었고 서울 동부권 최대 뉴타운이라는 타이틀만 겨우 유지하게 됐습니다. 특히 8구역과 9구역, 11구역 등은 장이 뉴타운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0구역은 사랑제일교회 이전 문제로 10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이 뉴타운 동쪽은 재개발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해서 꿈의 숲 코오롱 하늘채 장이 2구역이 2017년 10월에 입주를 했고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 장이 1구역 2019년 6월에 입주,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 장이 5구역 2019년 9월 입주, 꿈의 숲 아이파크 장이 7구역 2020년 12월 입주 등이 잇따라 사업을 마쳤습니다. 4, 6, 10구역도 재개발 사업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를 마쳤습니다. 4구역 2,840가구는 GS건설이 6구역 1,637가구와 10구역 1,968가구는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게 됩니다. 동네 분위기가 바뀌자 구역에서 해제된 서쪽의 주민 불만이 나오게 됐습니다. 낡은 주택 주변에 17에서 32층에 달하는 고층 새아파트 단지가 자리를 잡아갈수록 뉴타운 사업을 끝까지 추진했어야 한다는 아쉬움과 이미 자초된 재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은 장이 뉴타운 해제 구역 중 신소 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 등에 도전하는 곳이 나오면서입니다. 장이 15구역은 2022년 3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15구역은 2018년 5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가 2021년 1월 서울시를 상대로 한 정비구역 해제 무효소송에서 승소하며 사업에 다시 물꼬가 튀었습니다. 15구역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상호월곡역과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2,464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8구역과 9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9구역 85,878제곱미터는 2021년 12월 중순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위한 주민 동의율 69.4%를 확보하면서 기준 동의율인 66.7%를 초과하게 됩니다. 8구역 11만 6,402제곱미터도 2022년 1월 동의율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에 사업 시행자인 LH는 2개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8구역과 9구역에는 각각 2,587가구와 2,300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게 됩니다. 12구역은 2021년 8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사 대책에 포함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하기 어려웠던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 LH와 SH공사 등 공공주도로 주택을 지어 공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사업기간 동안 토지 소유권이 기존 토지주에 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소유권까지 공공에 넘기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6호선 돌고지역 역세권인 11구역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나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또 다른 저층 노후주택 개발사업 형태인 모아타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의 신속통합기획이든 공공재개발이든 주민에게 불리한 점이 없다는 분위기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워낙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 뭐라도 해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구역마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장이동 일대 개발 열망이 높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번에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구역들이 장이 뉴타운을 반쪽으로 구분지었던 입지에 있다는 점도 대형 뉴타운이 다시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느 구역이든 일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나머지 구역 전체에도 개발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장이 뉴타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이유는 준공이 끝난 단지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며 시세도 가파르게 올라간 영향이 큽니다. 이곳에서 가장 비싼 단지로 꼽히는 꿈의 숲 아이파크는 전용 84제곱미터 시세가 12억 원 안팎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막바지 사업이 추진 중인 4, 6, 19역 전용 84제곱미터 배정 매물은 시세가 10억 원 안팎입니다. 추가 분담금은 2억에서 3억 원 선으로 추정이 돼 총 매매 가격은 12억에서 13억 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업 단계가 상대적으로 느린 14구역과 15구역의 총 매매 가격은 10억 원 선입니다. 준공된 단지들과 단순 비교만 해도 특히 14, 15구역은 투자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해제됐다가 다시 추진 중인 구역까지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장이 뉴타운 전체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장이 뉴타운 투자를 고려한다면 가장 유의할 점은 일부 구역에선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11구역을 여러 구역으로 쪼개 이른바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한 구역은 지난 1년 반 동안 주민 동의율 70%를 채웠는데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에서 주민들을 끌어모으고 있어 조합 설립 동의율 요건인 80%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15구역과는 별도로 15-1구역 역시 아파트 3개동 206가구를 짓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기까지는 걸림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해제 구역의 경우 사업이 멈춘 시기에 신축 빌라가 크게 늘어난 탓에 이를 허물고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장이 13구역은 재개발 방식을 두고 2개의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통합재개발추진위는 13구역 전체를 통으로 재개발하겠다는 입장이고 공공재개발추진위는 신축 빌라가 들어서면서 노후도가 낮아졌다며 여러 구역으로 쪼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이 13구역은 13-4, 13-6, 13-9 구역으로 나뉘어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그 외 구역은 통합재개발 및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GTX-C 추가 정차역 요구사항으로 국토부 제시한 기본 제한 노선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이 뉴타운의 가장 큰 단점은 교통망입니다. 근처를 지나는 지하철 노선이 6호선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장이 뉴타운의 입지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지려면 동북선 도시철도 개통이 필수적입니다. 동북선은 서울 지하철 2호선, 5호선, 수인 분당선 왕십리역을 출발해 1호선 제기동역, 4호선 미아사거리역 등을 거쳐 4호선 상계역까지 13.4km를 달리는 경전철 노선입니다. 기존 8개 노선과 7개 역에서 환승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환승역으로는 1호선 제기동역, 6호선 고려대역, 4호선 미아사거리역, 1호선 월계역, 7호선 하계역 등이 있습니다. 2007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처음 추진된 뒤 중간에 한 차례 사업이 중단된 끝에 2020년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동북선이 완공되면 상계역에서 강남구 삼성동까지 왕십리역 수인 분당선 환승을 통해 40분가량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개통이 목표였지만 공사 진행이 느려지면서 1, 2년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노선안에 따르면 동북선은 우이천역, 북서울 꿈의 숲역, 신미아역이 장이 뉴타운 북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6호선이 뉴타운 남쪽으로만 지나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북선이 뚫리면 북쪽으로도 대중교통망이 촘촘해지는 것입니다. 2, 3, 5, 7 구역 등이 동북선 최대 수혜 구역으로 꼽히게 됩니다. 물론 업계 일각에서는 동북선이 개통되더라도 이 지역 교통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곡 장이동 일대는 도로 폭이 좁아 상습적으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이 뉴타운은 동쪽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도 지나갈 예정입니다. 뉴타운 동쪽 구역에선 지하철 1호선과 GTX-C 노선 환승역인 광운대역을 걸어서 접근 가능합니다. 2027년 개통을 계획하고 있는 GTX-C 노선은 양주 덕정에서부터 의정부, 서울 삼성, 수원까지 74.8km를 잇게 됩니다. 앞으로 개통이 완료되면 의정부역에서 삼성역까지 10분대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광운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의 수혜도 기대할 만합니다.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주변 14만 8,166제곱미터 44,820평 규모 용지에 최고 49층짜리 복합건물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2,694가구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와 체육시설, 도서관 등이 들어서는 동북권 최대 규모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광운대역 주변을 주거, 업무, 판매, 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추도록 만들어 이 일대를 동북권 경제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이 지역 근처에는 경희대, 한국외대, 고려대 등 대학 연구소가 많아 발전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북권에 속한 종합대학 15곳은 연간 졸업생 3만 명을 배출하고 있으며 서울 시내 대학 특허권 중 25%를 이 지역 대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